자,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제와 가격은 무조건 곡선 상의 이동이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반면에 거제와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때 우측이동, 좌측이동 의미하시겠죠? 자, 수요 증가는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자,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자, 수요 증가하게 되면 우측이동입니다. 우측이동. 수요 감소하게 되면 좌측이동입니다. 결론, 수요건, 공급이건 증가는 무조건 우측이동입니다. 감소는 무조건 좌측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을 빙글빙글 돌리거든요. 다시 보세요. 얘가 원래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우측이동은 여기서 올라갔지. 얘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다른 말로 상향이동입니다. 상향이동.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장은요, 우측이동이나 상향이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도 무방하거든요. 그럼 이걸 합쳐볼까요?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측이동과 상향이동 합치게 되면 우상향으로 이동한대요. 합치니까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셋 다 물어, 셋 다. 네. 셋 다 물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상향 이동, 우상향 이동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어 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자, 수요 감소는 좌측이동, 좌측이동. 그럼 원래 곡선에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니까 무슨 이동? 하향 이동. 하향으로 이동한다. 좌측 이동, 하향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이를 합쳐볼까요? 합치면 어떻게 되지?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세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자유자재로 묻습니다.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 상향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 똑같은 말이고요. 수요 감소는요, 좌측 이동, 하향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은요, 대체까지 보았다. 수요에서 대체는 생각도 하지 마. 무조건 뭐 비례관계.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보완제. 보완제는 콜라와 햄버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이때 자, 햄버거 값이 너무 비싸대요. 햄버거 값 비싸면 햄버거 적게 먹잖아요. 햄버거를 적게 먹더라. 햄버거 적게 먹는 만큼 같이 콜라도 적게 마신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햄버거 값 너무 비싸니까 햄버거 적게 먹고 덩달아 콜라도 적게 마신다. 그러면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 햄버거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를 적게 마신다. 수요가 감소한다. 화살표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모를 메꾸자. 뭐?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앞으로 수요에서 보완제만 났다면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무조건 반대 해석하세요. 보완제만 났다면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하고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완제가 났는데 이런 예를 들면 시험 떨어져요. 우리 시험은요, 대체제법은요, 기계적으로 대체제는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완제를 공부했는데 이때 보완제만 나왔다면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항상 보완제를 묻게 되면 부동산 경우에 부동산 볼 거예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토지집에 건물이 있잖아. 토지와 건물은 합쳐서 뭐가 되죠?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보완제.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땅값이 비싸면 땅을 적게 사겠지. 그럼 건물도 적게 짓겠지. 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복합 부동산. 이런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면 땅 적게 사고 건물도 적게 짓고 보완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항상 여기다가 A제하고 C제를 집어넣어요. A제, C제. 그럼 뭘까요?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C제 수요가 감소하면 무슨 제? 보완제. 보완제. 그래서 항상 지문에서 A제, B제, A제, C제, 비례 관계면 대체제, 반비례 관계면 보완제. 바로 지문을 풀어야 됩니다. 예를요, 다시 그래프로 확인, 그래프. 요 그래프는 좀 꼬여요. 헷갈려 버립니다. 왜?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얘가 뭡니까?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 그럼 얘는요,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거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 보고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얘는 수요 감소죠. 그럼 얘는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자 수요가 감소하더라.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보면서 바로 해석하고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결국 대체적은 보완적은 뭘 움직이더라?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가 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는 항상 A급이다.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프린트 있죠? 문제, 지문. 지문 보고 연습합니다. 지문 보세요. 자, 프린트 예제 보시면서 둘 다 이제 기출문제죠. 3번, 4번 묶어줘 그래요. 3번, 4번 지문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3번. 자, A, B 딱 나오는 순간, 대체제 보완제 묶구나. 3번, A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무슨 제? 대체제. 지문에 바로 보이잖아요. 다음에 4번.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제와 수요는 증가 감소. 대체제는 비례 관계. 뭐? 감소. 다음에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는 감소한다. 반비례 관계. 이렇게 바로 기계적으로 대체제는 비례 관계,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문 연습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는 무조건 비례 관계예요. 수요에서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다. 기계적으로 지문 풀어야 됩니다. 자, 기호. 기호는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해만 돕자면, 자, 예를 들면 거제와가 콜라인데 이 학생이 콜라를 매일 마시잖아. 매일 마시니까 엄마가 염려를 해요. 얘야, 너 콜라 마시는 건 좋은데 이게 건강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얘기인데 내일부터 제발 콜라 좀 안 마시고 대신에 엄마가 주스를 켜줄게. 딸기 주스.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부터 엄마가 콜라 대신에 주스를 태워주니까 주스도 맛있는 거야. 이때부터 얘는요, 기호가 바뀌어. 뭐지? 콜라를 적게 마시고 대신에 주스를 많이 마시겠지. 그렇잖아요. 기호가 바뀌니까 평소보다 콜라를 이만큼 적게 마시잖아. 예. 주스를 많이 마시겠네요. 얘도 무슨 변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호하게 되면 부동산은요, 기호. 부동산도 기호가 있지. 왜? 노년층하고 젊은 층은요, 이 서로 기호가 다르잖아요. 젊은 신혼부부들은 항상 뭘 좋아해요?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제 7, 80이 된 나이 드신 분들은 뭘 선호하죠? 아파트보다는 땅을 밟고 싶어요. 단독주택을 좋아합니다. 서로 기호가 다르잖아요. 이에 따라서 역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소비자 예상입니다. 이때 포인트는요, 자, 예상이죠, 예상. 자, 소비자가 뭘 예상할까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얘는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다고 예상하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자, 그죠? 사재기. 이게 바로 가수요. 지난 시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오늘 마치 모바일 기사 보니까 정부가 담배값을 건드린대요. 담배값을. 예. 갑당 4,500원인데 얘가요 8,000원 또는 10,000원 오르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대. 그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만약 담배값이 예를 들면 2월 1일부로 다음 달부로 4,500원에서 10,000원을 올리겠대. 올린다면 큰일 났지. 그러면 누구든지 오른다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담배를 사재기 하죠. 그러니까
오른다고 예상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재기 합니다. 되시겠죠? 다시 그래프로 확인.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담배값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미리 이만큼 사재기 합니다. 우측이도. 그럼 얘는 뭘 말해요? 내린다고 예상하면 안 사겠지. 예. 그래서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하면 내려서 사면 되는 거지. 이때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되시겠죠? 이제 설명 다 들었습니다. 결론. 거제와 가격은 무조건 곡선상 이동이고 수요량이 변화가 되고요. 얘만 빼고 나머지 어떤 게 덩덩덩 나오더라도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분명히 구별하시겠죠? 아직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책을 보겠는데요. 그럼 다시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를 이렇게 묻겠지. 다음 중에서 수요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몇 번? 딱 보이잖아. 기분 좋게 보시잖아요. 되시겠죠? 쉽게 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내면요. 답을 못 찍어내요. 분명히 실판 보고 얘가 틀린다 했는데도 시험 쳐보세요. 눈 뜨고 틀리더라고. 여기서 바로 내가 아는 거하고 시험을 치니까 달라지는 것은 뭐지?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뻔한 문제도 얘를 답을 못 찾아내시더라고. 다음에 이제 얘만 물어, 얘만. 수요의 변화만 나왔다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잖아. 그러면 다시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프로 가게 되면 항상 뭐가 되지? 우측 이동 아니면 좌측 이동이지. 되시겠죠? 그러면 자 다시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다 감소다? 증가잖아요. 다음 중에서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집어넣겠지. 문제 아시겠죠? 따라서 항상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으면서 가장 답을 많이 묻는 게 대체제와 보완제를 많이 집어넣더란 말입니다. 또 최근 시험은요, 이거 우측 이동 단어가 많잖아. 좌측 이동 단어가 많잖아요. 예를요, 박스로 물어, 박스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항상 6개 안 줘요. 7개 또는 8개를 줘. 7, 8개. 요걸 다 섞어주면서 우측 이동은 몇 개인가? 예? 그 다음에 좌측 이동은 몇 개인가? 또는 수요 증가는 몇 개인가? 수요 감소는 몇 개인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행이나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묻습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수요 증가에 속하지 않는 것. 얘만 찾으면 되겠네. 예.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수요 결정요인. 다시 말하면 곡선상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 오로지 한 가지가 뭐지? 거제와 가격.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데요.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G3페이지 3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박스 그림 보세요. 그래프 보니까 왼쪽은요 A점, B점 곡선 상세등이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오른쪽 그래프는요 자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좌측으로 이동하지 곡선 자체 등이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돼요. 가로 1번 내려 박스 밑에 가로 1번 내려갑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수요량의 변화는 밑줄 아세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밑줄 곡선상 이동입니다. 동그라미 4번 내려요. 4번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밑줄 아세요. 거제와 가격 괄호 임대료 밑줄 거제와 가격 임대료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다음 페이지 괄호 2번요. 수요의 변화 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요의 변화는 밑줄 아세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 밑줄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4번 내려가요. 수요의 변화 요인은 밑줄 하세요. 거제와 가격 이외. 집 한번 볼까요? 거제와 가격 이외. 나머지 몽땅. 2배. 나머지 모두입니다. 그래서 3번 내려가죠. 자, 수요의 변화하게 되면 집 한번 볼까요? 요건 뭐지? 수요의 변화.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등등등등등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곡선 자체 이동인데 1번 소득, 칠판 볼까요? 소득하면 무조건 뭐지? 정렬. 정렬. 그래서 보니까 소득하니까 포인트도 1번 정상제, 2번 열등제, 정렬 나오잖아요. 정렬. 그러면 정렬은 뭐로 구별하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인데 정렬 바로 떨리고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다른 제와 가격. 얘가 뭐죠? 이거. 다른 제와 가격. 그러면 얘만 났다면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지. 그래서 기억번 대체제,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 보완제 설명이 뒷담 많잖아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뭘로 풀지? 대체만 나왔다면 화살표 적어서요. 비례 적을까 반비례 적을까? 비례. 이걸로 끝. 대체는 뭐라고 했지? 이거 비례 관계. 이게 다예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 보완제. 보완제는 화살표 비례 적을까 반비례 적을까? 반비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암기를 다 시켜드렸잖아. 그럼 공부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부연 설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예. 항상 수요에서 대체제는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동아미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지. 타제와 소득, 기호, 소비자 등등등등등등등등.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했다? 곡선 자체 이동. 다시 증가하면 우측 이동, 증가하면 상향 이동, 증가하면 우상향으로 이동하고요. 감소하면 좌측 이동, 감소하면 하향 이동, 감소하면 좌하향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막 무수히 많다고 했지. 무수히. 그래서 이제 자 항목이 3번부터 18번은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 요 털만 잡아버리면 문제가 다 풀릴 거니까요.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요걸 다 정리한 것이 바로 표가 나와. 78페이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요인 표가 나오죠. 여기다가 별표 하세요. 별표. 그러니까 앞 페이지를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읽다가는 시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수요 증가 감소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히 본다면 왼쪽이 뭐지? 수요 증가. 그럼 이제 첫 번째 항목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면 수요 증가 맞잖아. 대체제가 나오잖아요.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 나오는데 무조건 기준은 뭡니까? 대체제는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그래서 계속 나오는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항목을 읽으면서 수요 증가 감소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79페이지. 79페이지 괄호 1번 보게 되면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바로 그래프 보세요. 중간에 그래프 ABC 있죠? 네? 그래프 ABC.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요. A가 나오고, 괄호 A 맞죠? 다음에 그래프가 B가 나오고, 다음에 그래프가 C가 나옵니다. 세 개 맞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뭐지? 개인 A, 개인 B. 개인이 두 명이네. 그러면 요걸 전부 다 합친 것이 뭐가 됩니까? C는요, 시장 전체. 그럼 지금은요, A, B 두 명이잖아. 그럼 얘가 50명이면 50명 합한 것이 시장 전체가 되고, 지금은 그래프를 두 명만 있었지만요, 얘가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다 합친 것이 시장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우하향인데요. 자, 개별 곡선은요, 가파라요. D1, 가파르다, D2. 가파라요, 기울기가. 근데 다 합치면요, 완만해집니다. 결론, 개별 곡선은 가파른데 시장 전체는 완만하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 A를 보게 되면요, 가격이 100원일 때 찾았습니까? 100원일 때. 100원일 때 수요가 몇 개? 50 동그라미. 50. A는 100원일 때 50입니다. B는요, 100원일 때 수요가 몇 개? 70이죠? 70 동그라미. 그럼 둘 다 합치니까 50 더하기 70은 합 얼마? 120. 그러니까 오른쪽에 시장 전체는요, 120 동그라미. 합치면 돼. 문제가 없잖아요. 다시. 자, 그래서 얘는요, 50개고, 얘는 70개고, 합치니까 120개지. 이걸 다 이으니까 시장 전체는 커지니까 완만해지거든요. 예. 결론.
개별 곡선을 합한 것이 시장 전체가 되고요. 시장 전체는 합한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지면 다음 시간 공부하겠지만요, 탄력적입니다. 자, 그래프 아시겠죠? 합치니까 돼. 그래서 다시 봅니다. 지문 바로 위에 올라가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3번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시장, 밑줄 하세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 더 완만 밑줄. 따라서 시장 전체 곡선은요, 개별 곡선을 합한 것인데 길이가 더 완만해진다. 완만. 그러면 완만해지는데 항상 오시면요, 시장 전체 곡선은 가파라진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가파라진다 아니고 합치니까 완만해지더라.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계산 문제는 3월부터 풀 거예요. 계산 문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85페이지요. 85페이지. 자, 이제 3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공급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 결정률입니다. 자,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이제부터 강의 노트 정리한 다음에 책을 볼게요.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그래서 3번 나오죠. 공급 결정은 첫 번째 거제와 가격입니다. 다음에 다재와 가격입니다. 세 번째가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네 번째가 기술의 변화, 기술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공급자의 예상. 여기까지만 예를 들고요. 등등등등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뭐 세금, 매도자 수, 뭐 금리 등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를 비교하세요. 똑같은 단도 있고 다른 단어가 있어. 1번 거제와 똑같잖아. 아, 그 저는 수요, 공급 둘 다 움직이는 공통면입니다. 다음에 다재와 똑같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대체제면 보완제겠지. 그러니까 다재와 대체제 보완제도 수요, 공급 공통 같이 움직여. 그런데 3번 다르네, 4번 다르네. 자 보세요. 3번 소득하고 기업. 얘는요, 생산 요소가 아니고 기술이다. 같다 다르다? 다르지. 한눈에 비교되죠. 그럼 다시. 소득과 기업은요, 수요만 움직여. 수요만. 공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수요만 움직입니다. 다시. 이제 3번, 4번. 요소 가격이나 기술은요, 공급만 움직여. 수요와 거리가 멉니다. 이런 단어가 수요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3번, 4번은요, 따로따로. 수요만, 공급만. 구분되시죠? 다음에. 5번은요, 소비자 예상이고, 얘는요, 공급자 예상이다. 예상. 오른다고 예상하는 거잖아. 얘는 공통.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는 공통면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결론부터 메모합니다. 결론부터. 자, 그래서, 거제와 가격은 화살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얘가 바로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공급 양의 변화이다. 다음에 거제와 빼고 나머지 몽땅, 나머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돼요. 이제 공부가 편해질 겁니다. 왜? 앞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는 뭐지? 곡선 상이동이다. 곡선 상이동입니다.
반면에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거제와 가격은 공급 양의 변화인데, 예를 들면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는 콜라를 예를 들었는데, 공급은요, 예를 들면 거제와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자. 아파트가 이해가 더 편해요. 그럼 아파트를 짓는 공급자가 누굽니까? 건설회사.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를 확인해 보세요. 자, 가격과 수량이다. 우리가 공부한 공급 곡선은 기억나시죠?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더라. 무슨 모양? 우상향.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 모양입니다. 이때 자, 거제와 아파트니까 그대로 아파트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량, 공급량, 그리고 이 곡선은요, 아파트 거제와 공급 곡선입니다. 이때 이 건설회사가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더라? 5억 잡을게. 자, 아파트 가격 5억 할 때 1000세대를 공급해야지. 1000세대 지어야지. 요점을 A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막 GTX가 들어와. 동네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5억짜리가 얼마? 7억으로 올라간대. 가격이 올라가면요. 얼마나 좋아요. 공급을 늘리자. 7억 할 적에는 1000세대 짓지 말고 1500세대를 짓자. 요점을 B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것만큼 공급은 이만큼 증가된다. 그걸로 아파트 값이 내려요. 얼마로? 3억 하더라. 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아파트 적게 지을 겁니다. 일단은 적게 짓자. 1000세대 지을 거 500세대만 짓자. 요점을 시점 잡을게요.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공급도 감소가 된다. 그래서 A점, B점, C점을 모두 이으니까 어떤 모양? 바로 우상향 모양이 된대요. 그럼 이제 A점이 뭔지 아시겠죠? A점은 뭘 가리킵니까? 5억일 때, 1000세대. 5억일 때. B점은 얼마일 때? 7억일 때. 그래서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7억으로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불러요. 공급 양의 변화입니다. 얘는요,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A점, B점 이렇게 곡선 상에서 이동하더라. 곡선상 이동입니다. 다른 말로 A점에서 B점으로 점으로 이동했죠.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 이런 단어 시험에 안 나와. 점의 이동이다. 무시하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결론. 거제와 가격만이 오로지 곡선 상이동이 되고요. 이것을 학자들은요,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거제와 가격 이꼴 곡선 상이동 이꼴 공급 양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모두가 달라집니다. 나머지 그 그래프 볼 거예요. 나머지. 자, 거제와 곡선은 이겁니다. 똑같이 A점, B점, C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바로 아파트만 해당, 거제가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가 아니고, 거제와 아파트가 아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3번, 4번 예를 들어볼게요. 2번은 어려워요. 3번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 이것도 잘 나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요즘 여러분 잘 아시죠? 아파트 건축 자재값, 철근값 올랐다 내렸다. 엄청 올랐어요. 30%, 40% 훨씬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옆으로 요소 가격 상승입니다. 또는 인건비가 오른데 철근값 오르고 인건비 오른다.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죠. 이러면 공급 증가 감소. 예. 얘가 바로 뭐죠? 요소 가격 상승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철근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요 공급 감소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거꾸로 하락합니다. 철근값이 내리고요. 인건비가 막 싸져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는 공급을 늘리겠네. 그래서 이럴 때는 공급을 증가합니다. 우측 이동. 얘가 어떻게 되죠? 요소 가격이 하락한대. 철근값이 내리고 인건비가 내리면요 공급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공급도 마찬가지로 우측 이동은 공급 증가. 좌측 이동은 공급 감소. 기술. 자, 이 아파트 짓는 공급, 이 기술이 발달이 되면요. 계속 발달하잖아요. 발달한 만큼 공급은 증가되겠지. 공급은 증가되죠.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바로 공급의 변화가 돼요.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얘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곡선 자체 됩니다. 곡선 자체 됩니다. 따라서 거제와 빼고 나머지 등등등등은 모두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다시 보고 확인합니다. 자, 우측 이동 공급 증가 감소. 우측 이동 증가죠. 그래서 우측 이동은 공급 증가잖아요. 우리 시험은 우측 이동은 너무 편해. 익숙해지니까 해서 이런 단어를 또 빙글빙글 돌려서 무려. 그러면 원래 곡선보다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갔지. 그러니까 하향 이동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 하향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향 이동이 나왔다면 공급 증가를 말해요. 그러면 이거 합쳐볼까요? 합치면 뭐지?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는 우측 이동, 하향 이동, 합쳐서 우하향으로 이동. 똑같은 말인데 이런 단어를 막 넣어버리면 막 헷갈려 버리거든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고루고루 묻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다시 좌측 이동은 공급 감소잖아요. 얘는 좌측 이동은 공급 감소 맞잖아요. 얘는 다른 말로 자 원래 곡선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무슨 이동? 상향. 상향으로 이동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좌측 이동, 상향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합치면 뭐가 된다? 좌상향으로 이동하더라. 좌상향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공급 감소는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상향으로 이동했다. 좌상향으로 이동하더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 타재와 공고재산, 요건데요. 얘가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요,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너무 헷갈려. 헷갈리니까 얘는 항상 왼쪽과 비교하자. 잘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대. 그럼 공급이 증가될까요? 감소가 되겠습니까? 공급이 증가됩니다. 대답하셨죠? 근데 이게 아니거든. 그래, 이거만 따로따로 하면 막 헷갈려 버립니다. 잘 보세요.
다시 요거. 자, 보세요. 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다음 달부터 뭘 한다고 했죠? 사재기 하죠. 그러니까 담배 사는 사람은 담배를 막 사재기 하잖아. 수요가 증가했죠. 파는 사람이 공급잖아. 파는 사람은 이때 팔까 안 팔까? 안 팔아. 예. 오른다고 하면요, 창고에 싹 숨겨놨다가 오르면 팔면 되지. 그러니까 공급자는요, 오른다고 해서 하면 안 팔아요. 오히려 뭐? 공급은 안 팔아요. 감소가 돼요. 그래서 예상만 다 하면 기분 좋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반대해서 그냥 편하게 어떻게? 반대로 가서 반대로. 오른다고 하니까 얘들은 살려고 하고 얘들은 안 팔려고 하잖아요. 이게 속편해 그냥. 얘만 따라보게 되면요, 막 헷갈려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항상 예상만 다 어떻게 본다? 반대해석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대치제와 보완제만 나왔다면 뭐 편하게 반대해서 가자. 따로 생각하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 암기됐고 공부했잖아요. 수요에서 대치제는 증가하면 증가하더라. 무슨 관계? 비례관계. 공급 넘어가면요, 공급으로 넘어가면 반대니까 뭐라고 본다? 반비례관계. 수요만 팍 정리해버리고 공급은요, 가장 편하게 반대해석입니다. 다시. 자, 보완제는 수요에서 콜라와 햄버거.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야. 그럼 이제 공급은 편하게 반대해서 가자. 보완제는 무슨 관계? 예, 비례관계. 자, 가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상이 나왔다, 대신에 보완제만 나왔다면 이것만 따로 생각하면 뭐 엄청 헷갈리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미리 수요만 딱 정해놓고 수요랑 무조건 어떻게 반대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압도적으로. 공급은 별로야. 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거든. 적게 나와요. 그리고 공급에서 대체제 보완제 나왔다면 수요하고 반대해서 가면 오히려 더 빨리 풀려요. 그런데 공급도요, 공급에서 보완제는 한 번도 안 나와서 34회 동안에 안 나와서 정말로 아주 가끔, 속담에 소발의 쥐잡기 있지. 아주 가끔 얘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공급에서는 정말로 출제가 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뜸하니까 수요가 반대해서 가고, 수요에서는 얘가 맨날 나와, 맨날. 얘를 팍팍 떨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이 나왔다면 뻔하지. 똑같이. 다음 중에서 공급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몇 번? 딱 보이잖아. 다시 얘만 묻게 되면요, 이 그림 보시면서 우측이동과 좌측이동. 그래서 우측이동은 증가잖아. 좌측이동은 감소잖아요. 다음 중에서 공급의 우측이동, 공급 증가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리다 한 개 집어넣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수요만 공부되었다면 공급은 편하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겼으니까 책을 보고 정리 마치겠습니다.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85페이지. 괄호 1번. 자, 첫 줄 공급 양의 변화가 공급의 변화인데요. 박스 그래프 보니까 왼쪽은요, 공급 양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공급의 변화는 우측으로 좌측으로 증가 감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자, 그래프 밑에 괄호 1번 공급 양의 변화는 1번, 2번, 3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번 공급 양의 변화란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끝에 밑줄 하세요. 해당 재화 가격 밑줄. 이것이 그 재화 가격. 해당 재화 가격을 가리키고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2번 보시면 공급 양의 변화는 밑줄입니다.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밑줄. 곡선 상 이동입니다. 그리고 2번요. 공급의 변화는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세 줄 있죠.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그 재화 가격 이외. 그 재화 가격 이외는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공급의 변화는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자체 이동 밑줄.
공급, 곡선, 자체 등입니다. 그래서 3번 보게 되면요. 공급의 변화가 곡선, 자체 등인데 10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만 적었는데 미리 등등등등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그게 1번부터 12번까지 엄청 많습니다.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정리한 것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게 되면 표 있죠.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절 다 정리한 것이 바로 공급 증가는 왼쪽 항목, 공급 감소는요 오른쪽 항목이다. 그래서 표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자, 공급 증가, 공급 감소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요. 맨 밑에 부동산 공급의 분류. 1번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3개 나와요. 집 한번 볼까요? A, B, C. 앞에서 반응 기억나시죠? 다만 공급은요 그래프가 우상향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뭐지? 우상향, 우상향, 완만하다. 예. 따라서 A, B는 개별 공곡선이고 이걸 다 합한 것이 시장 전체가 돼요. 한 번 더 시장 전체가 나면 무조건 가파라져요, 완만해져요. 예, 완만해진다. 가파라진다 아니고 완만해진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 그래프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괄호 2번 내려가요. 89페이지입니다. 토지의 공급. 동하면 1번, 2번입니다. 1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2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부정성,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키겠다 공부했죠? 얘가 바로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보게 돼요. 니은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맨 끝에 완전 수직이다. 수직 동그라미.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무슨 모양? 수직선. 수직입니다. 반면에 2번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면 매립은요. 어디까지나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선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용도적 공급. 얘는요. 얼마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귿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우상향 동그라미. 우상향. 자, 한 번 더 반복하고 지나갑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무슨 모양? 수직. 경제적 공급은 무슨 모양? 증가할 수 있다. 우상향. 증가할 수 있어요. 요거 비교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본 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결정면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 93페이지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균형 가격이 나와요. 균형 가격은 따로 맨 마지막에 볼 겁니다. 균형 가격 보기 전에 탄력성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탄력성. 탄력성은요. 몇 장을 넘기시면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보니까 네모 4번 있죠? 탄력성. 탄력성을 먼저 본 다음에 균형 가격 봅니다. 탄력성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